네,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십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김종윤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현장 노사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먼저 대통령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간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됐는데, 먼저, 삶의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뭐 아시겠지만 노동자 출신이고 또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고. 근데 이런 산업재해들이 불가피하게 정말 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예측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방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일이 벌어질까? 여러 원인이 있겠죠. 근데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가 났을 때의 대가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별 사건마다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돈 때문에 또는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로 바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고, 소위 국민소득이 4만 불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노동 현장만큼은 그렇게 선진국 같이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상황을 한번 잘 들어보고, 꼭 여기서 벌어졌던 사건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 중에 최고를 자랑하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좀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그 단초를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고, 사고도 워낙 많고, 교통사고도 많고, 산업재해도 많고, 너무 사람들이 많이 죽어갑니다. 죽지 않는 사회, 또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행복한 사회는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SPC 측에서 안전강화 대책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는 삼립 김범수 대표님께서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5분 이내로 지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PC 삼립 대표이사 김범수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님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SPC 삼립은 분골쇄신하여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개선 계획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C 삼립은 현장 안전 보건 경영을 세이프티 365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일간, 그 다음에 주간, 그 다음에 월간 사이클별로 그 툴박스 미팅에서 작업 전에 교육하고, 그 다음에 위험기계 기구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이라든지 사고나가 났을 때 즉시 보고하고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주간도 주간에 맞춰서 안전보건 사이클을 운영하고 또 월간 사이클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 체계는 이사회와 노동조합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정해진 그 절차에 따라서 안전보건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센터장의 안전의식 강화 교육, 그 다음에 노사 합동 점검, 근로자 간담회를 통해서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개선하며 혁신해야 될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국제적인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적용해 왔었고, 그 다음에 현재 SPC 그룹 전체 22개 중 21개의 표준적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대 사고가 발생한 점은 정말 죄송스럽고 그 다음에 통렬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SPC는 조금 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가지 혁신 방안을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 두 번째는 안전 중심의 생산 체계 구축, 세 번째는 산업 안전 인프라 및 안전 투자 강화입니다. 첫 번째, 안전 경영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목적은 SPC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감독하고 최고 경영진의 의무 이행을 감시하며 관련 정책 및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구성은 외부 위원 4명, 내부 일원 1명으로 5명으로 해서 저희가 6월 16일 발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안전협의체를 외부 시민안전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해서 현장과 근로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기존에 실시하던 안전의 날, 노사합동 안전점검 병행 실시로 해서 유해 위험 요소 발굴 및 개선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장은 사측 대표이사와 노측 노동위원장 등 2명이 공동의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안전관리 경영 책임자, 노사협력실장, 노조위원장 외 근로자 대표, 특히 여성 노조 대표를 포함해서 구성하고 회의하며 항상 현장에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안전한 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 중심 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노후 설비 교체 관련해서는 현재 사고가 난 설비는 철거 후에 완전히 폐기하고 유사하게 되어 있는 8개 설비도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철거해서 폐기하고 새로운 방식의 설비로 교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예산은 약 50억 원 정도 소요되고 2026년 4월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 7일 운영하고 있는 생산 라인을 주 1회는 라인을 정지시키고 요일별로 생산 라인 가동을 정지한 후 안전한 생산을 위한 설비 안전점검, 예방보전,
청소 작업을 현재 적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자나 저희 근로자 같이 함께 안전 문화를 현장에서 정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로자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 실제적으로 안전 핫라인과 스마트한 안전 제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각 사업장에 QR코드를 비치하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안전에 관련된 제안을 즉시적으로 실시적으로 하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설비의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라 사실은 불안전한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대체 방안이나 교육 방법 또 설비 보강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서 설비 안전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주시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개발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 형태 개선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베이커리 사업은 주야 교대제로 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선한 빵을 갖다 고객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속 공정을 통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사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야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야간 근로나 연속 근로로 인한 피로감 이런 부분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외부의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24시간 가동하는 부분들을 그 라인 공정에 따라서 일 20시간 이내에 가동할 수 있는 부분 등으로 불연속 공정을 도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근로 형태도 현재 2조 2교대가 50%, 3조 2교대가 30%, 주간 고정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27년까지 이 부분을 개선해서 주야 2교대 근무는 20% 이내, 3조 2교대 근무는 60%, 주간 고정은 20%로 개선해서 야간 근로를 축소하고 그 다음에 연속 근무를 갖다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교대제 개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 인프라 및 안전투자 강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안전설비 확충이나 위험작업 자동화, 작업환경 개선, 장비 안전성 강화 등에 약 1,00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2027년까지 624억 원을 더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인력 증원이나 안전문화 정착에 80억 이상을 투자하는 계획을 가지고 좀 더 현장에서 안전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룹에서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번 사고를 통해서 SPC가 변화와 혁신을 갖다가 분골 세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시스템 소위원회, 행복한 일선 소위원회, 준법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저희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안전 활동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스마트 신공장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화 라인을 교체하고 그룹의 통합 생산 가능한 안전한 자동화된 AI 기술을 활용해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공장을 건립하겠습니다. 신공장 건립은 아마도 약 2천억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그룹 내부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하고 진행해서 신공장을 통해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PC는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뼈를 깎는 각오로 안전경영 전반을 철저히 쇄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SPC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중대한 경고로 받아들이며 모든 노동자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SPC는 전면적인 시스템 재정비와 함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근본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다른 기업 사례 발표가 네,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 사례 얘기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볼까요? 지금 이번 사고 시간이 몇 시였어요?
사고 시간? 새벽 2시 50분 새벽 2시. 끼어서 사망한 거죠? 기계에 끼어서. 네, 맞습니다. 혼자 근무했어요? 아닙니다. 작업 라인에는 포장 라인이 있었고 4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그런데 이분만 근무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낀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격자가 있어요? 끼는 장면 목격자 또는 낀 직후? 현재 그 경찰에서 조사가 되는데 발견했을 때는 끼인 상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 CCTV 현태에 보면 근처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근처라고 하면 뭐 거리가 얼마 정도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10m, 10m.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몇 교대였어요? 그분은 3조 2교대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3조 2교대는 4일 주야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4일을 12시간씩? 예, 번갈아 가면서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나 평일 중에서 3교대가 아니라 막교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주 4일을 12시간씩? 밤에 12시간, 낮에 12시간 이렇게.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대 시간이 몇 시입니까? 7시 30분에 아침 교대에서, 7시 예. 반에 업무 시작하고 네. 아침 7시 반에 업무가 끝나는군요.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 강도가 너무 세서 밤 같은 데 졸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할 때는 그 식사 시간이 1시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4시간마다 20분씩 휴게 시간을 부여해서 야간에 예를 들어서 좀 힘든 시간을 조금 보완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밤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 근로 시간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합니까? 1시간에 20분씩 쉬면? 그 라인별로 4명이 근무하다가 이제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잠깐 그 설비를 갖다가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제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품목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제품이 한 라인에서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때 그러니까 그거는 정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생산 목표에 따라서 그 기계가 품목을 바꾸기 위해서 잠깐 기계를 세우는 거는 2시간만 할 수도 있고 뭐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30분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휴식 시간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고 휴식을 위해서 기계를 세운다는 거예요? 20분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생산을 하는 스케줄에 따라서 뭐 A라는 제품은 5시간 생산을 갖다 연속으로 한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얘기했고, 그건 품목을 바꾸기 위해, 생산품을 바꾸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야 되잖아요. 세우고, 뭐, 부품을 바꾸기든지 할 거 아닙니까? 뭐, 반죽을 바꾸든지. 그거야 작업의 일부인 것이고. 아까 1시간에 20분씩 휴식을 준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시화생산센터 나사옵니다. 식사 시간 외에 중단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속 공정입니다. 배합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계속 기계는 계속 돌아가죠. 계속 돌아가는 중에 배합에서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분할해서 20분씩 순차적으로 20분씩 쉬는 시간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목 교체와는 별개입니다. 품목 교체는 품목 교체가 그냥 연속 공정 흘러가는 중에 청소하는 시간이고 그러겠죠. 네.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청소 시간으로 해서 청소와 휴게 시간으로 해서 배합 자체를 20분씩 중단을 시킵니다. 배합 자체를 쉬기 위해서 기계를 멈춘다? 그렇습니다. 20분씩? 1시간에 20분씩 멈춰요? 품목 교체는 한 10분 단위로 해서 연속 공정이라고 이제 그거는, 아니, 아까 진행을 이제 하는 그거 거고. 잠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옷, 야식. 나중에 예를 들어 생산 목표량이 있으니까, 뭐 A 상품, B 상품, C 상품, 바꾸는 건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날 따로 다르겠죠. 야식적 그거는 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 중에 1시간에 20분씩 휴식 시간을 보장한다고 하길래, 그게 진짜인가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야식 전에 20분, 야식 후에 한 3시, 4시쯤에 20분 이렇게 20분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 예, 그래, 그렇습니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얘기였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주간에 오전, 오후에 20분씩, 그리고 야간에 야식 전, 야식 후에 20분씩 해서 배합 중단, 차후에 분할 중단, 차후에 5분 중단, 차후에 그러니까 분할 4시간에 중단. 20분씩.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그래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23년 8월 8일에 사고 나서 또 끼어서 사고 났잖아요. 이때는 사고 시간이 몇 시였습니까? 저희 모르면 모르신다고 개열- 하셔도 돼요. 몇 시인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계열 회사인 샤니에서 사고가 났었고 네. 그때 또 시간이 약 새벽 서너 시경 새벽에 네, 그럴 것 같아요. 22년 10월에도 또 끼어서 사망했는데 그때는 몇 시였어요? 그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주일에 4일을 밤 7시부터 새벽 7시까지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입니까? 아마도 3개월 날 탄력 근무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6개월 단위인지 3개월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탄력 근무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떠신가요? 아니, 나 탄력 근무제 없습니다. 주 52시간 이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시간에. 주 52시간도 탄력 근무제라고 하는 거죠. 잠깐만 있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12시간씩 4일을 밤낮으로 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3일은 어떻게 근무해요? 3일 24시간 내에 8시간씩 3교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씩 3일. 그러면 일주일에 4일은 12시간, 3일은 8시간씩. 이론적인 이제 수치는 그렇게 돼가 있고요. 이제 라인이 저희들 이제 가다가 중단되면 조기 퇴근해서 주원에 아니, 그 예외적인 경우.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되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근무 형태는 12시간씩 돼 12시간씩 4일. 4일. 그리고 휴무 이틀 그리고 휴무 이틀. 하루 8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이틀을 연속으로 쉬어요? 이틀 연속 쉬는 3조는 이틀 연속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 본인의 개인에 의해서 수정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기본적인 이틀, 그러니, 그러니까 이틀 연속. 4일 밤, 그 다음에 이틀 휴식, 하루 8시간, 예, 그렇습니다. 다시 주간 4일, 이틀 쉬고, 근데 이틀이 요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라인에서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고 그것도 있습니다. 변경되고. 무슨 요일 4일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4일. 이게 아니고, 계속 순환하는 예,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48시간에다가 56시간인, 56시간이죠. 52시간이 아닌데? 근데 주중에 쉬는 시간 다 뺀 거예요? 아니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식 시간은 포함되어 원래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휴식 포함하게 시간은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52시간이 넘는데 이렇게 말씀에 계산을 해보니까 주간에 그 식사 휴게로 해서 1시간에 대한 제외에 대한 부분이 4일 있고 동안.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 12시간 12시간 동안 풀로 일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휴게 시간이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회장님 그 경영 효율상으로 보면 12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150% 임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계산상? 그런데, 계십시오. 근데, 제가 만약 경영자라면,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150%씩 주고 12시간을 시키느니,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임금 지급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뭐 심야 시간에 노동이야 어쩔 수 없는데 그거는 뭐 또 50% 할증하니까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심야 시간 10시부터 4시까지인가요? 6시까지? 6시까지는 거기는 200%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심야는 그렇다 치고 12시간씩 시키는 것보다는 8시간씩 일하는 사람을 50% 더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게 이론적으로는 더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12시간씩 하세요? 3교대 안 하고? 아니, 제가, 뭐, 바꾸겠다 그런 얘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놔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좀, 한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경영 결정할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12시간씩 막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를 시키는 게 더 싼데. 대통령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OT 수당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비용이 더 나가는 부분도 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자분들도 총액 임금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임금 보전이 좀 더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제 임금 부분은 저희가 항상 매년 이제 임단협 사항으로 서로 이제 협의해가면서 사실은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최고 경영자의 경영적 판단인데, 이게 지금 전에도 다 아마 12시간이 막 교대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밤에 12시간씩 일하면 힘들죠. 졸리죠. 졸리면 당연히 쓰러지고 끼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12시간씩 일을 하는 게 이렇게 사회적 물의도 일어나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잖아요. 기업 이미지가 요새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그런데 12시간씩 막 교대를 계속 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아마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면 임금이 적어질 거고, 총액 임금이. 그럼 그 임금으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제가 얼핏 들었는데, 좀 어떠세요? 이게 사고의 근본 원인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뭐 영업상의 비밀 같아서 내가 임금 수준을 물어보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한번 해서 한번 좀 네, 저한테 별도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상황은 그렇고. 근데 아까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다가 말했던 것 같은데, 대충 원인은 알고 계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노동 형태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말씀 해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대통령님 그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이 검토해봐야 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끼리도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우선 지금 당장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거의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알고는 있는데, 바로 이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앞으로 서서히 한번 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면 이 SPC 계열사는 다 요 노동 형태는 다 12시간 막교대 형태인가요? 거의 다 그렇고. 혹시 다른 회사들이 오늘 같이 온 것 같은데? 다른 회사들도 12시간 막교대입니까? 12시간 맞춰야 하지 않고요. 아, 그건 그렇고. 3조 3교대로. 3교대. 다른 회사 한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예, 크라운 제가입니다. 저희는 작년 8월 달에 4.5일제라고 이제 저희는 명명을 해서, 원래는 국으로 해서 이제 금요일까지 국으로 해서, 9시간씩? 예, 금요일 날 야간조가 토요일 날 새벽 4시에 끝나는 거였는데, 작년 8월 달부터 주간조는 10시간 하고, 야간조는 9시간 하면서, 금요일 날은 또 77 근무를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저녁 9시에 끝나서 직원들 운전하게 주말을 그렇습니다. 이따 뭐 발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빵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풀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나 봐요. 라인마다 조금 다른데. 네. 그거는 이제 캐파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캐파가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캐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 이제 막교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반드시 기계를 세워서는 안 되는 공정은 아니고, 다만 있는 기계, 장비,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24시간 풀 가동하는 게 유익하고, 이익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요거를 예를 들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감안해서 뭐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중간에 세우는 시간이 몇 시간씩 생기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 같아요. 그죠? 예. 네, 일단 참고로 알겠습니다. 네. 마치 계속 진행하시죠. 예, 다음 CJ 강희석 공장에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 주제와 지금 발표하시는 내용이 좀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아주 간략하게 발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CJ 푸드빌 음성공장 강희수입니다. 산업에서 안전관리라는 부분이 그 중요성과 근로자에 미치는 임팩트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금 잘한다고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희 공장 사례 발표는 대통령님 이하 안전관련 관계자분들께 저희 공장의 안전관리 현황을 좀 소개해드리고 함께 솔루션을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3개의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회사 소개와 소방 안전관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전사안전보건조직도에 대표이사가 직접 산업안전 부분은 직접 관할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에 안전경영센터가 있고 그리고 공장장 또 공장 내부적으로도 독립성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안전 파트를 하위 팀이나 파트에 내리지 않고 공장장 직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안전보건 조직도입니다. 2개의 큰 협의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리감독자의 수입니다. 사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서 레벨 한 2까지, 파트장 정도까지 해도 되지만 저희들은 더 다운해서 현장 직장 및 현장 관리자들까지 전부 한 40여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여 명이 저희 근로자의 안전을 케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다른 회사도 다 있겠지만 저희 회사는 저희 1차 고객인 가맹점주님들과 2차 고객인 소비자분들 그리고 저희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큰 원칙이고요.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안전관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인프라 그리고 실행력 그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회사들도 하고 계시겠지만 코샤 MS 국내 인증 시스템 인증이고요. IS 45001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인증을 매년 심사하고 갱신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 2개가 있고 그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력사를 생산 현장에는 협력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뭐 보안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환경미화 쪽은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산업안전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 협력업체와도 합동점검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이 위에 2 협의체에서 의결 사항들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실무진들이 안전협의회를 또 별도로 운영하고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점검체계 부분입니다. 사실 모든 것을 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장 내부적으로 위험 유해 기구를 전부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장이 한 330여 개 정도가 되고 또 거기에 안전 장치들이 한 1,500여 개가 됩니다. 그거를 저희가 도면에다가 전부 매핑을 하고 또 위험도와 강도 뭐 이런 걸 따져서 월간 계획표를 점검 계획표를 수립하고 누락 없이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모든 답은 이제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 근무자가 그 현장의 위험도를 제일 잘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마다 구성원들과 잠재 재해 발굴 카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보상을 올려서 진행했고 한 360여 건 정도를 발굴해서 사실 뭐 그런 위험도를 알고 있지만 중간에 이제 이게 전달이 위에까지 안 되고 끊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60건을 전부 저희가 탑에까지 올려서 심의를 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정형 작업 부분입니다. 사실 정상적으로 설비가 작동할 때는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치들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정형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청소와 정비 같은 행위인데 이런 부분에는 안전장치를 해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전원이 들어가 있거나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빈도와 강도율 측면에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이제 잡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 한 350개 포인트의 비정형 작업에 대한 가이드를 제정을 해서 현장에 배포를 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경영 부분입니다. 저희 대표 이사님께서도 정기적으로 내려오셔서 점검해주고 계시지만 공장 자체적으로도 공장장 주관으로 안전의 날 행사를 하고 또 조금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서로 교차해서 점검하는 체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좀 시간에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좀 간단하게 좀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과 고열 작업장, 고위험 작업 공정은 가능한 자동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대재해 여기 준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나중에 그 정책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시고 실제로 예를 들면 여기가 어디더라? CJ 푸드빌입니다. CJ 푸드빌. CJ 푸드빌은 빵 대종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저희는 한 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개?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유형의 사고의 가장 근본 원인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과로로 졸다 쓰러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예. CJ 푸드빌에는 이런 유형의 예를 들면 뭐 끼임 사고, 이 사실은 뭐 기계가 잘못됐거나 이래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한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이 어쨌든 주의가 결핍이 돼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뭐 졸거나 아니 피곤하거나 아니 뭐 의식을 잃거나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여튼 뭐 안전 덮개도 만들고 네. 센서도 만들고 계단의 폭도 넓히고 어떤 뭐 반사경도 설치하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표시도 많이 하고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안전사고가 CJ 푸드빌에도 있었어요? 예, 정확한 숫자를 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네, 기계에 끼어서 예, 네, 뭐 주로 사망사고가 심야 시간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예, 그죠? 아무래도 집중력이 심야 시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그런 사고가 있었다 옛날에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안전 장치들, 안전 시설들, 안전 표시들 이런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뭐 관리도 하고 했더니 이제는 사고가 현재까지는 당했을 게 없다. 언제부터 사고가 없었어요? 뭐 저희가 중대재해는 없은 지가 꽤 됐고요. 꽤라면 뭐 제가 18년 됐는데 사망사고나 이런 건 아예 없었습니다. 18년? 예. 18년 사이에 사고가 사망 사고는 예, 없었다. 아마 그 전에도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이제 언제 연도를 네네. 확인할 수는 하여튼 없지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사망 사고는 없었다. 예. 네. 그래요. 나중에 요거는 장관께서 요잘 준비해 놨으니까 매우 신경 써서 정말 준비를 잘 하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크라운 제가도 좀 간단하게 준비하셨으니까 준비하신 잠깐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라운제가 이정현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요. 아주 간략하게 1,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공장은 안심 공장을 목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수 사례로 출퇴근길 안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퇴근길이 공장 경비실에서 공장동까지 1분 30초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 날 안심 방송을 제가 녹음을 해서 직원들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때 핵심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잠깐 시청하겠습니다. 시청하게 되겠어요. 요 음성으로 나오는 거고 아침 출퇴근길에 계속 이게 연속으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라운제가 세종대학교 예, 여기까지만. 예. 예, 요거는 제가 자랑 드리고 싶었었는데, 예, 그래서 저희 지금 뭐 사회적으로 봐도 스몬비라고 해서 스마트폰 좀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몬비를 잡아라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 제한 제도라고 해서 직원들의 아차 사고를 청취하고 주 1회 노조위원장과 공장장의 합동 점검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심 제한에 들어온 것들은 간단한 제한들입니다. 이렇게 커버 설치, 여기 같은 경우는 돌출부의 커버 설치, 사다리 확장, 그 다음에 반상형 설치 등으로 작은 것부터 즉시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심 순찰입니다. 주요 위험 구역에 태그를 부착해서 실질적으로 안심 순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 관제 시스템입니다. 위험 구역, 특히 5분 쪽, 포장 쪽 전 공정을 CCTV를 설치하고 그거를 각 공정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앞뒤 전후 운전자들이 위험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안전보건 안심 전략 추진단입니다. 전사 경영진이 참여해서 생산, 영업, 관리 부분이 크로스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해서 개선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117년 만에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 및 온열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안심 크라운, 안심 코리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셨는데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못 드려서 충분히 잘 이해할 만큼 자료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현장 노동자들 말씀하실 기회를 좀 가져봐야 되겠죠? 일단 그 전에 우리 두 회사의 참고용으로 좀 몇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는데
CJ 푸드빌은 노동시간 형태가 어떻다고요? 기본은 3조 3교대. 기본은 3조 삼교대. 예, 3조 3교대가 기본이고요. 네, 됐습니다. 3교대인데 하루 최장 노동시간은 몇 시간? 3조 3교대 라인은 8시간이 8시간이고 기본이고요. 아까 9시간은 그 다음 예. 탄력적으로 하는 데는 9시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3교대로 풀로 24시간 기계를 공장을 가동하는 예, 3교대 돌리는 라인은 3교대니까.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아까 사고는 거의 없었다. 예, 중대재해는 없었습니다. 네. 크라운 제가는 아까 보니까 9시간, 10시간 이런 식으로 약간 예, 주간은 10시간을 근무하고 야간 9시간을 근무하는데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10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야간은 점심시간을 1시간 라인을 잡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9로 근무 체제를 바꾸면서 금요일 날은 또 77 근무만 합니다. 그 전에 원래 9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야간에 9시에 끝남으로 해서 직원들이 온전하게 주말을 확보할 수 있는 심야 시간, 뭐 사실 새벽 2시 이럴 때가 위험하잖아요. 2시, 3시, 4시 이럴 때가 예, 저희는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고 1시부터 몇 시까지? 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4시까지. 4시부터 7시까지 기계에 세워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 새벽 4시까지 근무하는 심야조. 심야조는 스트레이트로, 그러니까 이어서 일하는 날짜로는 며칠까지? 월화수니까 주간에 월, 5일하고 네. 월화수목금하고 그 다음 주는 야간에 또 월화수목금. 월화수목금은 주간으로 월화수목금 10시간씩 한 주. 네, 맞습니다. 다음은 월화수목금 9시간씩 한 주. 예, 금요일은 7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간. 예, 주야간. 야간조는? 주야건 다. 주야간 다. 예. 7시간. 그럼 금요일 날은 인원이 좀 많겠네요. 총 인원이. 7시간씩 하면 14시간.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금요일 날은 일부러 저희가 이제 한 주를 돌리면 14시간 하고 나머지 기계는 쉬어요. 예, 뭐 아, 알겠습니다. 정비를 한다든가. 주말도 쉬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삼립은 SPC 그룹은 주말에 어떻게 주말도 계속 돌려요? 주 1회씩 라인을 중단해서 쉬고 있습니다. 교대로 라인 하나씩 주 1회 쉬고 전체로는 풀로 주말까지 다 돌리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진행합시다. 예, 정해진 건 자유 토론 시간이었는데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주제로 그러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쳐줘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했던 그런 전에 그 활동을 어쨌든 사고로 인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체크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표이사님과 잘 논의해보고 설비 문제에서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건 꼭 기억했다가 다음 임단 때는 좀 더 생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고 준비한 게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PC에 근무하고 있는 유영숙입니다. 제가 대통령님 찐팬입니다.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대통령 오신다 해가지고 좀 가슴이 아직도 좀 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로 좀 찾아뵙게 돼서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안전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너무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CJ하고 크라운 회사 측에서 오셨는데 저희도 못지않게 저희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근데 좀 이런 면에서 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좀 대통령님께서 오셨는데 좀 저희들한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저희도 이제 생계 위주잖아요. 노동자들이요.
그러니까는 좀 뭐 라인이 이렇게 안 돌아갔을 때도 뭐 회사 보다가 노동자들이 좀 더 마음 아파하면서 아 빨리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 막 노동자들이 더 그럴 정도로 저희 시각공장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크라운에서는 안심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여기 윗분들께서는 저희들한테 고객이라 그럽니다. 고객이 만드는 제품을 만들면은 더 이제 파는 이제 나가는 곳에 서서 더 고객들이 먹으니까는 저희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저희 여기에서 좀 너무 좀 나쁘지 않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솔직히 말해서요. 왜 SPC가 이러지?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만큼 제가 솔직히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께서 부산 가신다는 얘기를 좀 봤어요. TV 보는 맛이 좀 납니다. 저 TV 예전에는 안 봤거든요. 그래서 좀 위원장님이란다. 대통령께서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좀 노동자들 쪽에서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좀 정부 쪽에서나 대통령께서도 좀 저희 회사 좀 제가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예쁘게 좀 봐주세요, 대통령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뭐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른 분은. 딱히 뭐 할 말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노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설계라든가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제 불안정한 행동 같은 게 조금 아직까지 문화적으로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그런 게 좀 밀파하지 않냐,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번에 그 고인 유가족들한테 좀 많이 좀 저희 같이 근무하는 뭐 근무자 입장으로서 좀 저희 성소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조에 또 있다 보니까 그 조합원 분들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놓쳤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그 주의 깊게 잘 들어서 그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꼭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생산인대 김민호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작업하신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상으로 이렇게 소통의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 작업하신 분들이 어느 누구나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적용이 되면 저희가 그 아차사고 사소한 부분까지 캐치를 한다면 큰 안전 그 위험 부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그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뭐 모두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다들 안타까우실 겁니다. 일단 장관께서는요, 이게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심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것이고 이게 뭐 불법은 아닌데 거기서 발생한 것 같고, 노동 형태나 아니면 관련 업계의 임금 수준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한번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뭐 노동조합이나 우리 함께 일하시는 동료 노동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또 여러분 스스로가 또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할 텐데 또 한편으로 안타까울 테고 또 회사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으신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옛날에 콘티빵이라고 있었죠.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어디에 흡수됐나요? 샤니는 여기로 합병하셨고 없어요. 그냥 폐업하고 없어졌어요. 그냥 아파트형 공장 짓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부친께서 일하시던 공장이라. 삼립은 저희 형님이 일하시던 공장이고. 인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이 빵 공장은 참 힘든 데다 이런 생각들을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향후에는 뭐 이 일에 대한 규명, 정확한 사안 규명, 또 뭐에 대한 합당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사고 생기지 않도록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여튼 이거를 이제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게 된 일이지만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또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이 힘들죠.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노동자들의 결국 부주의 탓, 주의를 기울였으면 안 생겼을 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는데 어떤 업종의 뭐 특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이 이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져요. 또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여튼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죠.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그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닌 거죠. 돈보다 생명을 좀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에서는 앞으로 각별히 평소에 갖춰야 될 안전 설비 또 평소에 갖추어야 될 안전 시스템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잘 갖춰져 있는지를 일상적으로 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300명의 근로감독관 조직도 신속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불시에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곳곳에 예상 못할 곳에 실시간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불시에 발생하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그렇게 노심초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심초사해야죠. 경영하는 쪽에서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 아닙니까?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돈 벌기 위해서도 노심초사하죠. 회사가 망하지 않을까? 또 경쟁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노심초사 하실 텐데 또 그런 한편으로 함께 일하는 식구인 노동자들이 혹시 죽거나 또는 심하게 다치지 않을까 하는 것도 노심초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함께 사는 세상을 우리 꼭 만들면 좋겠고요. 어려운 자리 만들어주신 SBC 그룹에 각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려우실 텐데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요.